제 이름은 수원주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놀리세요. 왕따를 참지 못해 컴퓨터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일 다 하고 빨리 방으로 가세요. 이거 보고 행동이 더 심해졌고 컴퓨터까지 망가뜨렸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사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던 것 같다. 회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 같다. 시어머니, 남편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 집을 떠나신 후 결혼해서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어머, 비싼 옷을 입으시네요. 그럼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그럼 내가 돈 아끼는 법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했지. 그날 내가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수원주 가족을 만나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평소에는 꽤 검소한 편이에요. 다음번 만날 땐 다른 옷을 입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도 덜 하고 캐주얼한 옷도 입었는데 이번엔 형편없어 보여요. 외모에 대해 더 진지하게 대하다 보니 내 아들이 나빠 보인다고 그녀의 말이 또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 살아야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미워하기를 원합니까? 그녀는 그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그녀보다 더 나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평범한 여자를 집에 데려와야 했나요? 그녀는 내 마음을 100만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함께 살았고 그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면 난 어떻게 살 수 있지? 돈 보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무정한 짓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너를 키웠으니 끝까지 잘 챙겨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나와 수원주 사이에 있었지만 그때는 그녀가 얼마나 괴물인지 몰랐습니다. 만난 날부터 너무 우울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마침내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법이지만 올해는 건강했고 항상 시어머니가 규칙을 정하고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어머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쉴 새 없이 불평해. 내가 진짜 내 딸이었다면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었어? 제대로 키웠을 텐데 아들을 제대로 키운 게 다행인데 그래도 널 아내로 선택하지 못해서 엄마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어.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매일 이제는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매일 늦게 집에 옵니다. 우리 셋이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그 사람이 그래요. 항상 나한테 원하는 걸 말해준다. 아들이 일 열심히 하는 동안 집에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돈이나 살 곳 걱정은 안 해도 돼. 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시어머니. 들으니 너무 지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매일 감사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면 일하라고 하셔서 집안일을 하라고 해서 이런 상황은 정말 다행이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부를 강요하신다. 그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이 일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 아들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내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집안일 잘해서 일하면 불편할 텐데 생각하기 전에 걔가 이렇게 말하니까 취직을 포기하고 집안일에만 집중하다 결국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고 당신이 저러면 많이 아프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엄마 말은 안 듣는다. 취직하면 설득할게. 남편이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내 문제를 엄마한테 강요하는 게 안타깝다. 시어머니와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을 시작하면 시어머니가 완벽함을 더 요구할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집안일을 다 마친 뒤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고 계셨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고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계셨다. 오늘 내가 식료품을 사러 나갔을 때 내 방에서 나는 두드리는 소리가 모두 시어머니가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았다.
건호성이 내 컴퓨터를 망가뜨려서 하루 종일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 기계들을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있으면 집 청소나 빨래를 해야 해요.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널 위해서니까 용서해줘. 그녀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내 행복을 빼앗길 줄 알아서 서둘러 내 컴퓨터를 확인했는데 그녀가 파괴한 컴퓨터가 내 것이 아니어서 상황이 나빴어. 이건 내 컴퓨터가 아니고 남편의 업무용 컴퓨터야. 내가 당황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했더니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오해하게 만든 건 내 잘못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거부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하고도 그걸 깨뜨린 건 너야. 내 잘못이야. 식으로든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면 너는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내 아들에게 말해라. 너는 직업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밖에는 없다.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겁이 나서 시어머니가 방에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안전하다. 남편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100% 남편의 잘못이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창백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그 기분 남편이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싶었는데 나한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대화에 끼어들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얘야.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지. 수원주 시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매처럼 천천히 입을 벌려 겁에 질려 사실을 말하려고 고장났고 내 잘못이야. 항상 내 방에만 있어서 미안해. 내 어머님이 날 걱정하셔서 내 시어머니가 내 말을 계속했어. 너무 갇히는 건 안 좋으니까 수원주 헬스를 위해 컴퓨터를 비활성화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수원주 내 컴퓨터인 줄 알았던 컴퓨터가 사실은 내 컴퓨터야. 수원주 헷갈리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 컴퓨터인 것처럼 만들었어. 남편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고 컴퓨터를 보고는 우리를 돌아보며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제대로 깨뜨린 건 너야. 엄마 그런데 깨려고 했어. 수원주 이것저것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니 응 맞다고 하셨다. 게임하는 것도 너한테 안 좋고 수원주 일도 안 하니까 이러면 수원주 컴퓨터를 망칠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남편이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을 때 수원주의 컴퓨터를 부수고 수원주의 여가 시간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그녀는 패닉. 뭐 나쁜 건 아니죠. 아내가 집을 관리해야 해요. 하루 종일 이 기계로 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이 집에 공짜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 말이 남편에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원주는 줄곧 당신이 미쳤다고 했어요. 엄마 수원주 그렇게 많이? 그녀는 대부분의 아내들보다 집에서 훨씬 더 많이 당신의 규칙을 따르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당신은 그녀의 옳지 않은 여가 시간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리는 극단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수원주은 그의 어머니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내 입장 때문에 그녀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지르십니까? 수원주 잘못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방에만 가출하고 있던 놈 업무용 컴퓨터 수원주 망가뜨려서 미안하고 이렇게 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럴 여유가 없어 수원주 걱정되니까 저와 그녀는 다음 달에 이 집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머물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당신과 수원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때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 같지 않나요? 이 집에서 나가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콧구멍을 벌리더군요.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은 생각나지 않아 미안하지만 수원주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힘들다면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한다면 매달 돈을 보낼 생각을 해볼게. 나를 키워준 너에게 빚을 졌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어. 남편이 엄마한테 혼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너무 기뻤어. 그 사람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나갈 이유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의 말에 로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사과했다. 탓해서 미안하다. 수원주 잘못한 건 알지만 아들이 날 미워할까 봐 걱정돼서 책임져 주길 바랐다. 미안하다.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답했지만 남편이 나를 구하러 왔다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쉽게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그녀가 당신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행동으로 인해 미안해. 지금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어쨌든 다음 달부터 우리는 떨어져 살게 될 거야. 엄마 태도를 지켜볼게. 남편 말에 시어머니가 그랬나봐. 집에 머물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마침내 다음 달에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녀는 나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엄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행동에 것이다.